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선곡해오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동민 의원님은 특히나 지난주에는 전화로 연결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국회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예. 지지난주였죠? 예, 지지난주. 오랜만에 뵙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선곡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이 이 파일로 들썩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윤석열 X파일입니다. 자, 오늘은 박성중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네, 한때 국민 노래였는데요. 박성중 의원님. 네. 그래도 가수와 노래 또 이 노래를 뽑으신 사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윤석열 팔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장본인이었는데요. 그 본인이 여러 가지 파일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X파일은 없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야권에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는 홍준표 대표가 알 거다. 이런 것까지 해서 핑계를 내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건모의 핑계를 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그 내용이 너무나 부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사를 소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동민 의원님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이 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인데요. 예. 소개해 주시죠. 진우션의 말해줘. 그 엄정화 씨가 피처링했었고요. 97년에 그 국민들한테 선보였고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래인데요. 그렇죠. 단순합니다. 그냥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내 마음을 말해줘. 나를 사랑하는 건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내 마음을 보여줘.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을 국민들한테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파일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장성철 소장 오늘 파일을 이렇게 삭제하겠다, 문건을 파쇄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데 그렇게 되면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논란의 당사자 윤 총장 좀 답답할 텐데 그리고 좀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러한 어찌 보면 검증 과정 그리고 또 제기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말하는 것이 이런 논란들을 소모적인 논란을 좀 이렇게 조기에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곡했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X파일인데요. 박성중 의원은 김건모의 핑계, 기동민 의원은 진우션의 말해줘를 선곡하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심판관이시고 평가자이십니다. 이 두 곡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저희들에게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기동민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뉴스 하이킥의 고정 패널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뉴스 하이킥에서가 아니라 그 출연 전 주말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터뜨리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야가 이 문제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이 논란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앞서 노래 소개해 주시면서 살짝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아직도 참 낡은 정치의 잔재가 남아있다. 하나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과거에 2002년도 그 당시 김대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엽 파일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여건이 재미를 봤습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하고 대선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뒤인 2007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BBK 그때 파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별로 효과를 못 봤죠. 그리고 또 그 5년 뒤는 2012년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최태민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해서 보면은 한 20년 전에 2002년도에는 재미를 보고 그 이후로는 전부 재미를 못 봤다. 특히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뭐 내곡동, 생태탕 뭐 이런 뭐 네.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작적인 어떤 구태연한 이런 것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그 윤석열 엑스파일 개문건 뭐 이런 과정 유통 과정도 지금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뭐 어제 보면은 그 하나는 진여 성향의 그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네. 진여 TV입니다. 그 정모 씨가 구독자가 한 24만 8천 명 정도는 상당히 5월 달부터 완전히 윤석열에 대한 내용으로 막 엮여져 가고 있습니다. 예. 막 그런 게 있고 또 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성철 소장이 네. 2건을 입수했다고 문건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4월 달 받은 것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6월 달 받은 것은 여건으로부터 했다고. 전부 다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뭐 이야기한 건 여건이 인사니까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 공작 불법 사찰 비슷한 뭐 이런 그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들 정부는 유전자가 아예 민간인 사찰이 없다 이랬는데 네. 뭐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것을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여건이 참여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공작 정치다, 구태다, 없어져야 된다. 기동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웃음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웃음으로 끝내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제 네. 사람 처지 바뀌는 거 순식간이다. 우리가 그리고- 정권 잡을 때는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리고 36살에 참신한 당대표가 들어섰으면 네. 거기에 맞게 정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음습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낡은 정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당에 오늘 복당한 홍준표 전 후보의 입에서 김대엽 사건 사실이었고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BBK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분 그게 사실로 확인돼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네.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혹독하게 털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박성중 의원님하고 논란도 좀 논쟁도 많이 했었는데 일개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사전에 8촌까지 다 그렇게 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그리고 사실상 정치의 공간에서 한 번도 도덕성 검증을 받아보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대단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정치의 씁쓸한 당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또 정치의 가혹한 면, 잔인한 측면 이런 측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는 해요. 네. 근데요. 이 금방 이제 여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예. 보통은 공작을 하려면 이렇게 어설프게 안 합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당해봤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데 윤 총장의 대변이 사퇴한 시점과 맞물리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분은 말씀하셨듯이 야권 성향의 정치 평론가가 자기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기재하면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파장이 예상된 줄 알았다면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해왔던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밝히셨으니까. 본인이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죠. 예.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고 그 파장에 대해서 수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 그것은 여권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의혹이 있다면 당당히 해소해야 된다. 홍준표 의원은 더 나아가서 사찰을 전담했던 그 검찰총장이 불법 사찰이라는
이 핑계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책 경쟁자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검증의 시간이다. 그것이 이제 오고 있는 걸 뿐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증의 시작이다. 입문에 들어선 것이어서 네. 너무 흥분하지 않고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진실에 입각해서 따박따박 따져보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요. 광고 듣고 선곡 진검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이 그주의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노래를 선곡하고 토론하는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엑스파일이고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는 김건모의 핑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께서는 진우션의 말해줘를 선곡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 선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시려고 할 때 제가 살짝 끊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윤석열 엑스파일 본인이 여러 가지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저는 그게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정말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팩트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여권의 어떤 기관 아니면 여권척 아니면 당 대표 아니면 이런 어떤 또 뭐 친여 성향의 유튜버 네.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네.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야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실제 제가 청와대 민정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이런 내용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특히 대선급 인사면 더 많죠. 네. 다양한 기관에서 그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 유언비어 이런 걸 다 모으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박성중 그렇죠? 의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일하셨죠? 아닙니다. 이명박 아니고 그 YS 때. 아, 김영삼 대통령 당시.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김대중 때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모으다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아하. 실제 보면은. 네. 그런데 실제 그걸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상당수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허위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걸 공개하더라도 모든 허위 사실을 다 공개하면 그 사람의 그 명예훼손, 인격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과 맞지 않는 팩트가 아닌 것은 확실히 그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실제 아하.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아닌 사실이 마치 인 것 같은 그리고 이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런 네.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박성중 의원님은 엑스파일 보신 모양이에요. 엑스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6장짜리 또 뭐 2장짜리 봤습니다. 6장짜리요. 예. 그건 뭐 제목만 있는 거라면서요? 제목만 있고 또 20장짜리는 조금 내용이 있고요. 예. 예. 그런데 또 있습니까? 뭐 한 3편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 버전이 예, 있다던데.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불행하게도 여당이지만 아직까지 입수를 하지 못했고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작 정치나 불법 사찰이려면 실제 공권력과 기관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권력과 기관이 움직이려면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맞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터트려 나가는 과정 역시 대단히 정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이 되게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여권 인사로 받았다, 기관에서 작성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무리 기관에서 작성을 요즘 했다 하더라도 네. 일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서로 만에 하나 100번을 양보해서 기관에 작성을 했다. 그걸 야권 성향의 정치평론가한테 가져가서 문건을 전달하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행동 파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후속 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바라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할 때 나왔던 이런 내용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불과한 거다. 그거는 여나 야나 공이 준비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 중에 일부는 장모께서 여전히 재판을 받고 계신 사항들도 있고
또 이제 부인께서 또 이렇게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문제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민과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당당하게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우길 게 아니라 예.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줄여나가는 첩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잠깐만요.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지 않아서 이제 또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뭐 더 상세히 하면 또 뭐 국민들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관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금융정보, 금융 관련 윤석열의 금융 사항까지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은 본인 아니면 금융기관 아니면은 금감원, 국정원 그리고 검찰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항은 앞으로 하는 전주곡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입값으로 그냥 던져보는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네. 이렇게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뭐냐면 제가 어제 하태경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장성철 그 당사자죠 평론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의 말씀에 공통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기관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금융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융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장성철 소장의 말은 그냥 액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국정원 등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형태, 형식, 용어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태경 의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대요. 그리고 국정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본 분들만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데 본 분들만 추정을 하시면서 기관이 작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야권 인사들은 말씀하시고요. 여권 인사들은 반대로 이거는 야권의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이렇게 서로를 공방하고 계세요. 야권이 네,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이유도 없고 예. 또 만들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아까 우리 뭐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네. 그런 일상적인 것은 예전에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될 때 여러 가지 청문회 관련해서 놓은 자료 네. 그거는 뭐 일상적인 자료니까요. 공개 많이 그 외에도 됐죠. 예. 상세한 자료들이 제목만 보더라도 많이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여러 라인에서 또 카드나 통신을 모은기지만은 예. 또 다른 여지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답답한 예, 거예요. 기동민 의원님은 혹시 야권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송영길 그리고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부.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개연성. 그 개연성은 어떤 뒷받침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놨을 것이라고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사 많이 하셨죠. 예. 그런 것이 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축적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저는 지금도 답답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장은임 코끼리 잡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네. 금융기관 혹은 또 정보기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정작 내용이 뭐냐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전부 다 뭉뚱그려 가면서 총론만 얘기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이건 뭐 공작이다 사찰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네. 만약에 그것이 자신이 있다면 공개를 해서 이건 이 봐라 이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정보기관 아니면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다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성철 소장도 그걸 폐기해야 되겠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본인도 뭐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형법에 의한 그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본인이 공개하면 또 처벌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공개를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선거법에 의한 되고, 예. 그 어떤 문제도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우리가 자꾸 지금 야권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원래는 그 5월 25일 날 개혁 국민운동본부 초청 연설에서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뭐냐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나는 파일이 없다.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야당에서 파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그러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한테 이게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한테 홍준표 이제 오늘로 입당했습니다만은 네, 의원이 됐죠. 우리가 확인하니까 X파일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건 야건에 그냥 버무려져서 상당히 혼란한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다.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정치적으로 여야가 싸우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 끼쳐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출처, 정말 기관이 개입된 정치 공작이냐. 두 번째, 그 내용이 윤석열 대권 주자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혹은 뭐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하는 거냐. 이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작성자에 대한 부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많은 예.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고 5544님도 그래서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진실인지 조작인지 해명이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의원님 조사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고 법세련에서 고발. 이미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죠? 송영길 예. 대표도 고발했고 네. 또 관계기관 작성자 또 미상의 그 관계기관 유포자, 예. 관계자도 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검찰에서 정말 의지만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 네. 그리고 흔적은 다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방금 대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다 만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그냥 간추려 놓는 그런 수준은 넘는 거 아니냐. 무언가 내용 의도를 가지고. 추정은 이제 그만 예, 얘기하시고요. 조사 그러겠습니다. 필요하다 동의하셨다. 예, 예. 기동민 의원님 어떠세요? 조사 필요 동의하십니까? 조사에서 결과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언론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이 예민한 시기에 네. 검찰이 그것도 혹은 공수처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의 어떤 진위를 가릴 수 있다.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정치가 모든 것을 다 법원으로 예. 검찰로 공수처로 가져가서 진위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를 좀 갖고 있고요. 소위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죠. 예,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이 문제를 덮고 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조사는 조사대로 하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의혹이 덮칠 수가 없는 문제이니 저는 당사자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혹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팩트가 있어서 진전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를 하자. 거기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이런 반대적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된다? 아니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로 덮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차원의 국민적 진실 규명 작업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께서요.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해명할 의무는 있다. 윤석열 총장이 해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제 6월 29일 날 화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든 그 이후든 이러한 내용들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 혹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박성중 의원님?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 팩트가 아닌 거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서 네.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죠. 대통령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나 루머는 루머를 낳고 의혹은 의혹을 낳기 때문에 네. 완전히 카드라식 이런 것까지 그 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인도 지금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뭐 여러 기관에서 일단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금방 밝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그 하고 내용에 대해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다. 예.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까지는 전원 정치라고 그러죠. 주로 예. 자신이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때로는 정제된 표현일 수도 있고 준비된 발언만 가능했을 텐데 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국민의 물음에 언론의 물음에 직접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불법 사찰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내 대선 후보들조차도
의혹이 있으면 당당하게 소명하고 해명하는 게 맞다. 왜 불법 사찰이라는 그런 단어 뒤에 숨어서 피해가려고 하느냐. 저는 여당에서 공격하기 전에 야당의 치열한 검증 과정이 먼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후보가 된 이후에 이런 이 폭탄이 제거되지 못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야당 내에서 오히려 더욱더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좀 담대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도덕성 문제, 검증의 문제를 얼른 털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윤석열이 가진 공정이 뭔가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이 뭔가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가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빨리 단축시키지 않으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욱더 본인이 당당하고 공세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다. 그런 키로 쥐고 있는 건 윤석열 본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박성중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이 질문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수사와 조사만큼의 철저한 검증 혹은 그보다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니까.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송영길 대표가 그런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네.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라고. 예. 후보라고. 뭐 여하튼 그 정도 대통령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 검증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 차원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말이 전도돼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15가지 주요 혐의가 나왔고 혐의가 범죄자로서 밝혀져 있는 사항이고 재판 진행 중이죠 지금. 예, 진행 중인 것도 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전 총장의 배우자는 아직 카드라 통신에 그런 아직 전혀 그런 게 아닌 걸 가지고 마치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송영길 대표는 엑스파일 그 논란을 키운 장본인입니다. 좀 자중해 주시고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대선 경선 연기라든지 당내 개파나 좀 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 가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미래 가치 관련해서는 6월 29일 되면 여러 가지가 밝혀질 나올 것이고요. 것이다. 예. 예. 야당 내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야당 그 경쟁자들끼리 네. 충분히 이루어질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 이번에 놓은 여러 가지 엑스파일이 여건발로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사찰의 의혹을 두고 있는 게 다. 검증은 할 것이다. 1분만 말씀드릴게요. 1분 30초만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그 국민의힘을 선택하리라고 단정해서 말씀 주지 마십시오. 아니, 후보가 될 아니 수도 나중에 네. 제가 보기에 이게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뭐 상황이 될 올 수도 수도 있다 이런 있지만은,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30초 지났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승자를 발표해 드려야 될 때 잠깐만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기동민 의원입니다. 끝곡으로 진우션의 말해줘 들으시면서 오늘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항상을 걷고 있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하리하니 더는 이제는 그만 난 네가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